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11월 4일 분데스리가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유니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은 올 시즌에는 영폼이 안 올라와 리그와 컵, 대륙 대회를 모두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1경기 연속 패배로 팀의 분위기 또한 좋지 못합니다. 일단 공격 전술 자체가 상대에게 훤히 읽힌 듯한데 상대의 고젠스가 묶이거나 베르엔스가 공중볼에서 강점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화력이 상당히 감소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수비를 할 때에도 노쇠화된 선수들이 상대의 전진을 잘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못하고 있는지라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팀의 부상자도 다수가 존재하는데 키엘레, 군터, 로젠펠더, 케이텔, 필리프, 살라이, 리에나르트가 이번 경기에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시즌 초반에는 빈공으로 인해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마모루시가 아주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라 밸런스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실점 통제에 대해서는 정평이 난 팀이니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고민이 말끔히 해결된 셈입니다. 물론 공중볼 경합에서는 리그 최하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유니온의 롱볼 전술에는 힘겨워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중앙에 밀집한 대형으로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도 부상자가 존재하지만 한두 명의 주전급 선수를 제외하고는 라인업에 엄청난 지장은 없어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니온은 홈 2승 0무 7패, 프랑크푸르트는 원정 1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니온은 리그 7연패 중이며 전대회 통틀어 10연패 중일 정도로 최악의 행보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무득점에 허덕이고 있으며 실점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득점 없이는 승점을 따낼 수 없습니다. 핵심 수비 자원인 라디 케디라가 징계로 결장하는 악재도 있으며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하이덴하이머, 호펜하임, 도르트문트 상대로 2승 1무로 드디어 득점에서 명확한 개선점을 보이며 승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우니온이 제공권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득점 기회를 노리겠지만 수비진에서 실수가 너무 잦으며 최근 득점 감각이 좋은 프랑크푸르트가 이를 그냥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호펜하임 레버쿠젠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호펜하임은 꾸준한 경기력의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로 승리 후 곧바로 패배하는 모습입니다. 호펜하임은 지금 엔트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핵 그릴리치를 포함하여 주전 윙백들인 카데라백과 스코프의 추가적인 이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중앙 주도권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측면에서라도 방어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레버쿠젠의 공격을 양 측면과 중앙에서 전부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레버쿠젠은 현재 17경기 연속 패배가 없고 최근 9경기 연속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분위기는 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팀의 탑소바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 빼고는 큰 문제는 없지만 탑소바의 전진 능력이 좀 아쉬운 편인데 수비면에서는 힌카피에 스타니시치가 있어 뎁스상으로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골 정도를 실점한다고 해도 이전 경기에서 휴식을 가진 주전 공격진 비르츠, 보니페이스 등 화력으로 상대를 잡을 계획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금의 호펜하임 엔트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레버쿠젠의 공세를 중앙과 측면에서 전부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버쿠젠도 수비진의 핵심이 한 명 빠지기는 해도 엔트리 안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레버쿠젠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호펜하임은 홈 1승 0무 3패, 레버쿠젠은 원정 3승 1무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은 직전 원정 경기에서 잘 나가던 슈투트가르트를 잡아냈는데 그래도 슈투트가르트의 득점 1위 스트라이커 귀라시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올 시즌 원정 5경기에서 전승 중이지만 홈에서는 1승 0무 3패에 불과하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센터백 오잔 카박과 스트라이커 크라마리치의 부재 역시 뼈아픈 상황입니다. 레버쿠젠은 올 시즌 미넨 원정에서만 무승부를 기록했을 뿐 이후 전대회 통틀어 8연승 중입니다. 비록 최근 득점력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모든 경기에서 멀티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홈에서 특히 대량 실점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호펜하임 상대로는 레버쿠젠이 다시 한번 2골차 격차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3경기 마인츠 라이프치히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마인츠는 이틀 만에 경기를 치르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렸다고는 하지만
주전 멤버들이 나온 상황에서도 라이프치히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최근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3승 1무 1패로 전적이 좋다고는 하지만 현재 공격진의 난사 기질과 수비적인 약점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패색이 짙던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온 크라우스의 골이 나오며 직전 경기 패하지 않은 건 의미가 있습니다. 헨시 올센을 비롯한 주축 수비수들의 부상 이탈로 인한 수비 전력 누수가 있지만 오니시우와 아우르크, 이재성 등 공격 조합은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경기에서는 0대1로 볼프스부르크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포칼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폴센이 후반 초반에 퇴장을 당하면서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리그에 집중을 해야 하는 라이프치히입니다. 일단 올모, 베르너 등 공격진의 누수가 좀 있기는 해도 시몬스와 오펜다가 있어서 최소한의 뎁스는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경합 상황에서 약점을 보이는 마인츠라 압박으로 공격과 수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인츠는 홈 0승 1무 3패, 라이프치히는 원정 3승 0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인츠는 홈 개막전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1대1 무승부 이후 슈투트가르트, 레버쿠젠, 미넨 등 화력이 강한 팀들만 만나며 모두 패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최근 3연승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 복귀했던 다니 올모가 다시 한번 부상으로 아웃되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마인츠의 제공권을 활용한 축구에 늘 고전해왔고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1승 1무 3패로 열세이며 마르코 로즈 감독 부임 이후 치른 2차례 맞대결에서도 1무 1패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간의 시즌 기록과는 판이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홈에서도 평균 2.5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마인츠가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더라도 시즌 첫 승리를 챙길 수 있을 만큼의 안정감을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마인츠의 플러스 핸디가 예상되며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4경기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현재 8경기 연속 패배가 없이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이언을 잡지 못하면 또 언제 바이언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언의 스쿼드가 완전히 박살난 상황이라서 도르트문트가 꽤 해볼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물론 바이언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이긴 것은 2019년의 일이고 도르트문트가 유독 중요한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올 시즌 결과에 비해서 빌드업이 정교한 것도 아니기에 더욱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도르트문트는 뮌헨을 상대로 양쪽 풀백들이 뮌헨의 공격진들을 측면에서 끊어줘야 하는 게 이번 경기 가장 핵심 관건이며 측면에서 전진해오는 것을 진작 끊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공격의 화력으로 득점은 물론 승기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뮌헨은 직전 컵 대회에서 3부 리그 팀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컵 대회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뮌헨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더리우트의 아웃이 치명적이고 지난 경기에서 자르브리켄에게 진 것도 엄청난 타격이기는 했지만 이제는 나올 수 있는 몸 상태의 센터백은 김민재 하나뿐인데 김민재 역시 최근 7경기 연속 90분 풀타임을 소화했기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도 그동안 너무 혹사를 했던 탓인지 지난 경기에서 실점으로 직결되는 실수를 하는 등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원에서도 빌드업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키미히의 이탈도 제법 큰 부분이고 현재 도르트문트의 상황보다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공격에서의 활약만큼은 리그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네와 코망, 무시알라 이 3명의 선수들이 돌파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특히 무시알라가 페널티 박스 근처와 안에서 좋은 발재간을 부리며 수비수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기에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뮌헨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하되 수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뮌헨인데 현재 수비수들의 체력적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일부 선수들의 이탈이 존재하기에 분명 주의해야 하는 뮌헨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9승 1무로 뮌헨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뮌헨은 치명적인 선수 이탈과 체력적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김민재 역시 매우 지친 모습입니다. 수비에서 빌드업 전제가 되지 않고 순간적인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쉽게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도르트문트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 전적인데 상대 전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기에 부담감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자신들의 홈이고 수비적 운영이 아닌 공격적으로 나설 전망인데 뮌헨의 일부 선수들의 이탈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다득점 양상 속 도르트문트의 플러스 핸디가 예상되며 무승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11월 4일 분데스리가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